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십 년간 은폐해온 한글 연구 관련 극비 자료가 공개되었고 일본 고위 관료를 비롯하여 정부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문부과학성과 총무성 등 긴급 회의를 소집하며 진화에 나서고 있으며 내각의 장관들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일본 역사상 최악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과연 일본 정부가 감추려 했던 한글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공유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AI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아키야마 카즈야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2020년에 직접 겪은 일인데요. 당시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일본 사회에 오래도록 숨겨져 있던 진실을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저는 일본의 유명 IT 대기업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하는 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AI 개발은 효율성을 극도로 요구하는 분야인데 어느 순간부터 일본어를 입력할 때 변환에 걸리는 시간이 없으면 더 빨라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본어 입력 시스템에 무의식적으로 답답함을 계속 느껴왔던 것이죠. 일본어 입력 시스템은 로마자 입력을 통해 히라가나로 변환하고 다시 복잡한 한자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코딩을 하다가도 한 글자만 틀리면 변환이 안 되거나 엉뚱한 글자가 나와 일의 흐름이 뚝뚝 끊기기 일쑤였죠. 업무 효율 면에서도 정말 최악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간혹 변환 실패 메시지가 모니터에 뜰 때면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반면 같은 팀의 한국인 동료 김하나 씨는 한글을 사용해 무척 빠르고 정확하게 작업을 진행했어요. 그녀가 타이핑하는 속도는 제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한글은 왜 이렇게 입력이 빠를까?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 씨에게 물어보니 한글은 잠호음만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고 자판 배열도 체계적이라 익숙해지면 정말 빠르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한글은 처음 배우기에도 쉽고 빠른 타이핑이 가능해요 라며 웃었어요. 저는 부러움과 동시에 무언가 꺼림칙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 한글 부럽다. 왜 우리는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걸까? 일본어라는 언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건가? 저는 일본 IT 업계에서도 충분히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봄에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카즈야, 이번 주말에 집에 좀 올 수 있겠니? 아버지가 요양원에 가시게 됐어. 아버지는 최근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고령으로 인한 만성 통증과 거동의 불편함으로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된 거였어요. 저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마음이 무거워졌고 주말에 서둘러 고향집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찾은 고향집은 예전과 달리 쓸쓸해 보였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계셨고 집 곳곳에는 오래된 박스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카즈야, 저 창고에 오래된 짐들이 좀 있는데 내가 좀 정리해 줄래? 평소 같으면 피곤하다고 했겠지만 그날은 왠지 네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창고 안에 뭐가 있을지 호기심이 스쳤거든요. 창고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어요. 수십 년간 쌓여온 물건들은 먼지에 덮여 있었고 공기에는 퀴퀴한 냄새가 가득했어요. 녹슨 공구, 바랜 사진첩, 고장난 가전제품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죠. 일단 창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발 밑에 있는 물건을 하나둘 옆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구석에 놓인 작은 갈색 박스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테이프로 감겨 있었고 위에는 아버지의 이름과 오래된 연구소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이건 뭐지? 호기심에 박스를 열어보니 수십 장의 문서와 낡은 노트, 그리고 오래된 플로피 디스크가 들어 있었습니다. 문서 맨 위에는 문자 효율성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연구했던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한글의 디지털 입력 효율성, 1986년
아키야마 히로시. 1986년이면 일본의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했을 시기인데 이런 연구를 하셨었구나. 저는 신기한 마음에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자료들을 뒤적거리기 시작했고 한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글은 단 24개의 자모만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고 디지털 환경에서 극도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AI 개발자로서 이보다 더 완벽한 입력 시스템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을 더욱 두근거리게 만든 건 연구 말미에 적혀 있던 메모였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연구 결과 은폐? 왜지? 저는 자료를 붙잡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연구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으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보고서 구석에는 당시 일본 정부와 연구소 간의 비밀 메모들이 남아 있었어요. 한글의 효율성을 알리면 일본의 문자 체계와 문화적 자부심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국익을 위해 연구를 중단시킬 것. 이 문장들을 읽으면서 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34년 전 한글의 우수성을 일부러 감추기 위해 연구 결과를 은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만약 그때 이 연구가 발표되었다면 일본 내 문자 입력 시스템의 비효율성은 만천하에 드러났을 것입니다. 이걸 그냥 묻어버릴 순 없어.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이 진실을 세상에 밝혀야 한다고요.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불타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아버지의 연구를 복원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사회가 얼마나 오랫동안 진실을 감추고 있었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는지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히로시에게 진실을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떠다녔고 그 답을 얻기 위해 요양원으로 향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길 끝에서 마주한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양원으로 향하는 길.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아버지 히로시의 연구와 정치적 이유로 연구 결과 은폐라는 메모가 떠오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쿄의 거리 풍경은 여느 때처럼 평화로웠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는 듯했어요. 아버지가 머무시는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카지야 씨, 오늘도 오셨네요. 아버님이 아드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셨답니다. 저는 가벼운 목례를 하고 아버지의 병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침대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셨어요. 카지야, 와주었구나. 아버지는 언제나 그랬듯 반갑게 손을 흔들며 저를 맞아주셨어요. 건강은 예전 같지 않으셨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을 가진 분이셨어요. 어릴 적 학교에서 다치기라도 하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오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가볍게 안부를 물었어요. 오늘은 기분이 좀 어떠세요? 오늘은 아주 좋다. 내가 와서 그런가 봐. 아버지는 말끝마다 미소를 띠셨고 손을 내밀어 저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저희는 한참 동안 가벼운 대화를 나눴어요. 최근에 봤던 TV 프로그램 이야기, 요양원에서 키우는 화초들 이야기, 그리고 어머니가 보내주신 따뜻한 도시락 이야기까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고 저는 그 시간이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준비해온 것이 있었어요. 가방 속에 넣어온 문자 효율성 분석 보고서가 손끝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조심스럽게 보고서를 꺼내 들었어요. 이거 아버지 연구 자료 맞죠?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진 것이 너무나도 갑작스러웠거든요. 그 따뜻했던 눈빛이 차갑게 굳어졌고 입꼬리는 굳게 닫혔어요. 그건 내가 볼 게 아니다. 아버지는 보고서를 낚아채듯 빼앗았어요. 저는 순간 손에서 힘이 빠져버렸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게 정말 아버지 연구 자료 맞잖아요. 한글의 디지털 입력 효율성을 연구하셨던 거죠.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보지 않고 보고서를 가슴에 끌어안은 채 침대에 돌아누우셨어요. 따뜻했던 그의 등은 단단한 벽처럼 느껴졌어요. 돌아가라, 카지야.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니?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진실을 알려주세요. 왜 연구 결과가 은폐된 거예요? 정말 일본 정부가 그런 건가요? 아버지는 손을 뿌리치듯 저를 밀쳐냈어요. 그의 어깨는 굳어 있었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감돌았습니다. 카지야, 그냥 잊어라. 그건 지나간 일이다. 아버지, 저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어깨는 미동도 없었고 저는 그렇게 몇 시간을 침대 곁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요양원으로 갔어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물었어요. 제발 알려주세요. 왜 연구를 포기하신 거예요? 왜 침묵하셨나요? 하지만 아버지는 묵묵부답이었어요. 간호사님은 아버님이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라며 조심스럽게 말렸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출근 전에도 퇴근 후에도 요양원으로 갔어요. 가방에는 늘 보고서를 넣어갔습니다. 애원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서야 아버지는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저는 병실에 앉아 조용히 보고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카지야, 돌아누웠던 아버지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오랜 세월 눌러 담았던 무언가를 꺼내놓으려는 듯 보였어요. 정말 알고 싶니? 내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저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진실을 알려주세요. 아버지는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좋아. 하지만 너도 각오해야 한다. 이 진실을 알게 되면 내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저는 마침내 34년 전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1986년 일본 정부 산하의 연구소에서 일하며 한글의 디지털 입력 효율성을 연구했어요. 연구 결과 한글이 디지털 환경에서 놀라운 효율을 보인다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일본 정부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일본의 문자 체계와 문화적 자부심이 흔들릴 것을 두려워했어요. 결국 아버지의 연구는 발표 직전에 폐기 처분됐고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불타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이 진실을 밝혀야 해요.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의 연구를 이어받아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34년 전 숨겨진 진실을 듣고 난 후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용기 내어 전해준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한글 입력 시스템의 효율성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을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는 한국인 동료 김하나 씨와 함께 비밀리에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을 활용해 AI와 디지털 환경에서 입력 효율성을 테스트했어요. 한글은 단 24개의 자음, 모음만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 기존 일본어 입력 시스템보다 입력 속도가 월등히 빨랐어요. 실제 데이터에서도 기존의 일본어 입력 시스템과 비교해 약 30% 이상의 입력 속도 향상과 오류 감소를 보여줬습니다. 카지야, 이거 정말 대단해요. 이 정도면 완전히 입력 혁명이에요. 김하나 씨는 실험 결과를 보고 눈을 반짝였어요. 저도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기대 이상으로 뛰어난 성과에 놀랐습니다. 우리는 프로젝트에 네오-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새로운 키보드라는 뜻으로 한글의 입력 효율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이름이었죠. 그러나 이 시스템이 실제로 빛을 보기 위해서는 회사의 공식적인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팀 회의에서 실험 데이터를 발표할 기회를 얻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대부분의 팀원들이 반신반의했어요. 굳이 기존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효율성은 좋을지 몰라도 일본 내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저는 차분하게 데이터를 제시하며 설명했어요. 네오키는 단순히 입력 속도뿐만 아니라 AI 학습 환경에서도 큰 효과를 보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가 목표로 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일부 팀원들은 데이터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보수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팀장 다나카 유토의 반응은 특히 냉담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진짜 우리 회사에 필요한 건가요? 우리는 일본어를 사용하는 회사입니다. 한글을 쓰자는 건 말도 안 됩니다. 회의실에는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다나카 팀장은 전통적인 일본어 입력 방식을 고수하며 네오 키의 도입을 공개적으로 반대했어요. 효율성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일본 회사예요. 일본어를 버리고 한글을 받아들이자는 건 말이 안 되죠. 저는 한숨을 삼키며 다시 한번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네오키는 단순히 입력 효율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IT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예요. 하지만 다나카 팀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프로젝트의 배경을 조사해봐야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어요. 과거에도 비슷한 연구가 있었다죠. 그런데 왜 그때는 발표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다나카 팀장은 이미 아버지의 연구에 대해 알아본 듯 했어요. 그의 눈빛은 마치 제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듯 의심에 차 있었습니다. 아니, 그건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직 아버지의 연구가 정치적 이유로 은폐되었다는 사실을 공개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다나카 팀장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일본 회사의 이익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고 봅니다. 카즈야 씨, 당신이 이 시스템을 추진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고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제게 연구 자료를 건네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마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맞습니다. 제 아버지는 34년 전 한글의 디지털 입력 효율성에 대해 연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연구는 정치적 이유로 묻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는 데이터는 그때의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그리고 우리 팀이 만든 현재의 결과입니다. 저는 네오키의 개발 과정과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어떤 조작도 없었음을 증명했어요. 저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을 뿐입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영진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진실과 데이터를 믿겠습니다. 네오키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도록 합시다. 회의실에는 천천히 박수가 퍼져나갔어요. 김하나 씨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일부 팀원들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다나카 팀장은 끝까지 싸늘한 눈빛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 마디를 남겼습니다. 진실이 항상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저는 그를 향해 단호하게 답했어요.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보다 마주하는 것이 옳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어려운 갈등 속에서도 진실을 선택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네오키의 미래가 일본 IT 업계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보는 일이었죠. 하지만 제 앞에는 아직도 예상치 못한 시련과 더 큰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네오키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사 내에서 확대되었고 곧 일본 IT 업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네오키 시스템의 효율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주요 부서에 시범 도입한 후 회사 전체에 적용하기로 결정했어요. 네오키 시스템은 도입과 동시에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존의 일본어 입력 시스템보다 입력 속도가 30% 이상 향상되었고 특히 AI 개발팀과 데이터 분석 부서에서는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증가했어요. 이렇게 빠른 입력 시스템은 처음이에요. 한글을 배우면서 입력 실수도 줄어들었어요.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은 사내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요 IT 매체들은 네오키를 입력혁명의 선두주자로 소개했고 대형 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에서도 네오키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는 요청이 쏟아졌어요. 네오키 시스템의 효율성을 인정한 일본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한글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인재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에 따라 일본어와 한국어가 모두 가능한 한국인 직원 채용이 늘어났고 특히 IT 및 글로벌 비즈니스 분야에서 한국 인재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어요. 한글 입력 시스템을 잘 활용하려면 한국어를 아는 직원이 필요해요.
한국인 개발자들이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니 확실히 도움이 되더군요. 이러한 흐름은 일본 내에서도 큰 변화를 일으켰어요. 기업 내에서는 직원 교육 프로그램에 한글 자모 학습을 추가했고, 일부 기업은 한글 타자 연습 프로그램을 직원들에게 제공했어요. 심지어 한글을 배우면 업무 능률이 올라간다는 말이 돌면서 많은 일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한글을 학습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을 배우고 나니 입력 속도도 빨라지고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재미도 있네요. 온라인에서는 한글 자판 단기 속성반 같은 스터디 모임이 생겨났고, 유튜브에는 한글 자모 쉽게 외우기 같은 영상들이 인기를 끌었어요. 흥미로운 점은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글을 학습하며 K-드라마와 K-팝 가사에 나오는 단어를 알아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처음에는 업무 때문에 한글을 배웠는데 이제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졌어요. 한글을 배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K-팝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가사 해석하는 게 재밌네요. 이렇게 일본 내에서는 한글 학습 붐과 함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한글을 배우면 업무 효율도 올라가고 덤으로 한국 문화도 즐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학교에서는 한글을 가르치는 선택 과목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기회라며 반겼어요. 일부 학교에서는 한국어 학습 동아리가 생겼고, 학생들은 K-드라마 대사를 따라하며 자연스럽게 한글을 익혔습니다. 한편 아버지는 요양원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전해 들으시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못 이룬 꿈을 카즈야가 해냈구나. 그의 손을 꼭 잡은 제 손에는 아버지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저는 네오 키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한글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 입력 시스템에서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니버셜 키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각 언어의 고유한 특징을 살리면서도 디지털 환경에서 최적화된 입력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유니버셜 키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반응을 얻었어요. 일본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 유럽, 북미에서도 IT 기업들이 관심을 보였고, 한글을 포함한 다양한 언어 입력 시스템을 활용한 AI 개발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일본 정부에서도 네오 키의 효율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어요. 정부는 혁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일본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며 IT 산업에서의 변화를 장려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아버지와 제가 병실에서 한글로 대화하는 모습이 비춰졌어요. 아버지, 네오 키가 이렇게 성장할 줄 아셨나요? 카즈야, 내가 해냈으니 당연히 가능했지. 아버지는 한글 자모가 적힌 노트를 펼쳐 들고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글자를 써 내려갔어요. 감사합니다. 그의 손글씨를 보며 저는 울컥했어요. 저희 부자는 한글을 통해 진실과 변화를 함께 느끼고 있었어요. 이야기의 끝에는 진실을 밝히는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는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무겁고 그로 인해 얻는 대가가 두려울 때도 있지만 진실을 마주하고 세상에 알리는 용기가 결국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저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진실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진실을 향한 용기를 잃지 않고 걸어갈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한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